자, 이번 학원 방학 때도 열심히 들어야 되는 당신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편입니다. 편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의문의 변동 현상, 그것도 첨가 현상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이소리 현상까지 쭉 다 봐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붙어서 만들어진 형태소, 그리고 형태소끼리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를 지금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기본적으로 단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그 갈래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단어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단위로 그리고 복합으로 나뉩니다. 요 복합어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합성어 그리고 파생어로 나눠지죠. 그래서 요 합성어 같은 경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근과 어근이 더해진 형태다 얘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요 파생어 같은 경우를 접사하고 어근이 붙은 형태다 얘기합니다. 주로 접사는 형식 형태소에 해당되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부과한다거나 혹은 품사를 바꾼다거나 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접사 같은 경우는 앞에 붙는 녀석을 따라서 접두사, 뒤에 붙는 녀석을 전미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많이들 헷갈려하는 게 요 어근과 어간이라는 말을 생각보다 헷갈려하는 편이에요. 왜일까 생각했더니 혼용돼서 단어들이 비슷하니까 혼용돼서 그냥 쓰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근과 접사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보카브를 형성될 때, 보카브를 형성할 때 쓰는 말이고요. 우리 이제 어간과 어미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제 용언에서 활용되지 않는 부분 어간, 활용되는 부분 어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쁘다. 예쁘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활용되지 않는 부분 예쁘까지를 어간, 그리고 활용되는 부분의 어미, 요 다까지가 어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합성어, 파생어를 만들 때 어근, 뭐 접사 얘기하는데 그런 녀석들을 기본적으로 분류를 할 때 우리가 파악해줘야 되는 녀석이 뭐냐? 바로 형태소죠. 왜 형태소를 파악해줘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의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였어요. 하지만 이 형태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의문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뜻을 지닌 최소 단위다 이 말입니다.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파악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형태소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자립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의미의 유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따로 쓸 수 있는 형태소를 보고 자립 형태소, 어떤 다른 녀석이 조건이 되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의존 형태소 이렇게 나뉘고요. 의미의 유형에 따라서 실질적인 뜻을 가진 부분인 실질 형태소, 문법적인 부분, 형식적인 부분만 담당한다 하는 형식 형태소, 문법 형태소 있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프린트물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요 밥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거를 형태소로만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립 형태소고 실질 형태소겠죠. 아시죠?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단어의 기준에서 보면 단일어입니까 복합어입니까? 단일어겠죠. 그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단어의 책가방 한번 볼게요. 이 책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책하고 가방하고 나눠볼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책 같은 경우를 우리 책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방 같은 경우를 가방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의 단어이자 하나의 형태소들이에요. 즉,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복합어, 그 중에서도 합성어, 어근,
얘기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요 녀석들 각각이 다 자립이고 실질 형태소인 녀석들이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게 형태소 같은 경우에는 내신형 문제일 때는 모르겠다만 수능형 문제일 때는 사실 모르겠다만 어떤 식으로 나올지 예측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신도 아니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형태소의 개수라든가 혹은 형태소의 유형을 파악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걸 보고요? 문장을 직접 보고서 파악해주는 능력이 생각보다 중요시 돼요. 문장 한번 볼게요. 그 꽃은 매우 예뻤다. 많이들 쓰는 그냥 문장이죠. 그러면 이 문장 안에 형태소가 총 몇 개가 들어있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서술어입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봐볼까요?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형태소 하나씩 적어보겠다 이 뜻이에요. 그 있죠. 꽃 있겠죠. 있겠죠. 매우 있을 거고요. 자, 요 녀석이 문제인데 요 녀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실 때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부분은 항상 요 서술어 같은 경우는 주로 동사, 형용사, 용언이 나옵니다. 그런 용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품사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요 녀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뭐였을까? 예쁘다. 뭐니? 형용사지. 용언 중에서 형용사. 그지? 그런 형용사가 됐을 때는 어떤 부분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붙어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활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얘의 원형을 찾자 이겁니다. 원형을 찾아주는 거예요. 원형을. 예뻤다의 원형이 뭐예요? 예쁘다죠. 예뻤다의 원형은 예쁘답니다. 예쁘다라고 하는 형용사일 거라고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이 녀석의 원형 부분, 즉 어감 부분, 바로 이 앞부분이죠. 그리고 이 다가 뒤에 어떻게든 뭐가 사이에 뭐 붙어가지고 활용이 됐을 거라고. 근데 일단 다는 그대로 쓰였죠. 다는 그대로 쓰였을 때 그대로 냅두고 어미잖아, 그지? 그랬을 때 여기에 뭐가 붙은 거야? 요 서술어에 과연 어떤 의미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해 줄 필요가 있죠. 예뻤다는 건 결국 어떤 걸 뜻하죠? 과거에 예뻤고 지금은 아니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지? 보고 있는 너네들 얘기하는 거야. 미안. 그래서 예뻤다 뭐니? 과거형 선어말 어미 뭐뭐 어시 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예쁘었다였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의가 탈락해서 주는 형태 예뻤다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 나와 있는 형태서 더 적어주려고 하면은 어감 부분에 해당하는 예쁜 부분 적어줘야 될 거고, 그런 다음에 당연히 요 선어말 어미, 과거형 선어말 어미 어를 붙여줘야 될 거고요. 맨 뒤에 나와 있는 뭐다 어미까지 포함해줘서 여기 나타나 있는 형태소의 개수는 총 7개에 해당되는 거죠. 알겠니?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을 어떤 걸 봐주느냐? 여기에 나타나 있는 녀석들이 각각 요 형태소들 중에서 어떤 녀석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해주는 거 필요하겠죠. 그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바로 이 꽃이라고 하는 체언을 수식해주는 지시관형사죠. 그 뒤에 배울 거예요. 지시관형사, 즉 요 녀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따로 쓰고 있죠. 자립이고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실질 형태소입니다. 앞글자만 따서 적을게요. 꽃 같은 경우는 뭐죠? 자립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실질 형태소죠. 은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보조사죠.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당연히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국룰이죠. 의존 형태소이자 문법적인 뜻을 가지는 녀석 형식 형태소입니다.
매우 같은 경우는 예뻤다를 수식해주는 부사자 부사어죠. 그죠?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자립해서 쓸 수 있죠. 그죠? 예쁘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실질적인 뜻을 가진 어감 부분이고 뒷말이 꼭 어미가 붙어야 되잖아. 예쁘!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 못 쓴다 이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의존 형태죠. 같은 경우는 문법적인 부분을 나타내요. 과거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부분을 나타내니 당연히 형식 형태소일 거고 의존 형태소겠죠. 자 같은 경우도 형식 형태소고 의존 형태소일 겁니다. 알겠니? 알겠니? 이 정도 봐주시면 돼요. 네. 이 정도 분석해 내실 수 있으면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겠니? 말이 좀 빠르면 알아서 0.75m 뭐 이렇게 보세요. 알아서들 보십시오. 알아서들 보세요. 네. 차츰 고쳐 나갈게요. 여하튼 간에.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을 배울 겁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을 배울 건데요.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가끔 모의고사에서 보기 주어진 문제로 가끔 출제되는 개념이긴 해요. 미리 알아두면 편하니까 한번 볼게요. 어떤 거냐? 바로 이 형태라는 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형태가 달리 일어난다 이런 거냐? 어떤 상황적인 조건에 따라서요. 첫 번째 뭐 있냐? 바로 의문론적 이형태 있습니다. 의문론적 이형태라는 건 뭘 뜻하겠어요? 의문의 환경에 따라서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 이거죠. 같은 개념인데 의문의 환경에 따라서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있냐? 주격조사 이하고 가가 있죠. 주격조사니까 당연히 형식 형태소일 거예요. 형식 형태소인데 요 이가 그리고 을을 이런 것들 보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여기 나오는 녀석들이 달라지죠. 어떤 조건이 붙죠? 주로 요 녀석들 먼저 보면 용규가와 주형이가 붙는 그 상태가 앞선 그 조건들이 어떻게 다르죠? 앞말은 지금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음만 나왔어요. 앞말이 있죠. 뭐 나왔습니까? 사음이죠. 이런 의문론적인 환경에 따라서 다른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중세 국어 때부터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어떤 현상이 꾸준히 남아있냐면은 모음조화라고 하는 현상이 남아있는 편이에요. 요 모음조화가 무슨 현상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양성은 양성끼리, 그러니까 양성모음은 양성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붙으려고 하는 성질을 뜻해요. 양성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리고 위쪽 이런 계열들이 있고요. 음성 모음 같은 경우에는 왼쪽 그리고 아래쪽 개념들이 있습니다. 요 녀석들끼리 서로 붙으려고 하는 형질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봅시다. 이걸 보자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죠? 기본적으로 과거형 선어말 어미라고요. 그랬을 때 먹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는 어떤 과거형 선어말 어미를 붙이죠? 요걸 붙이죠. 그죠? 먹다라고 쓰지 않습니까? 막다라고 하는 동사에는 어떤 녀석 쓰죠? 요 녀석 쓰죠. 그래서 막았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의문의 형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녀석이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해요. 두 번째, 어떤 이형태가 있냐? 형태론적 이형태 있습니다. 형태소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어미가 붙는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형태소가 붙어졌을 때 의문론적 이형태로 설명할 수 없는 녀석을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하였다. 아까 모음조화 현상에 따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씁니다. 이거 쓰잖아. 안 쓰는 말 아니잖아. 이런 녀석들 보고 형태론적 이형태라 해요. 단적인 예시고요. 형태론적 이형태가 나타나는 부분에 또 어떤 게 있느냐? 주로 이제 가다라고 하는 동사에 뭐뭐 알아 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 어떻게 활용되는지 앞 시간에 배우고 왔어요. 다가 탈락하고 아라가 붙는데 요 아하고 아가 도움이기 때문에 하나가 탈락해서 요 녀석 같은 경우에 가라라고 줄여서 얘기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서다에 뭐뭐 어라가 붙어서 이거 서라라고 하죠. 즉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양성끼리 붙으려고 하고요. 음성끼리 붙으려고 하죠. 여기까지는 의문적 이형태라고. 근데 우리 이거와는 완전히 별개로 어떤 것도 써. 가다에 뭐도 붙여. 뭐 먹어라. 가거라 라고 씁니다. 맞습니까? 또 오다에 뭐도 써. 뭐 넣어놨어.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오너라 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어떤 형태소가 아예 새롭게 붙어가지고 어미가 새롭게 붙어가지고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거. 즉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합니다. 모음조화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 형태론적 이형태를 같이 문제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죠.